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반갑습니다. 부모님도 지금 한국에 계세요? 네, 한국에 엄마 찾으러 한국에 왔는데 오니까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를. 1년 뒤에 아버지가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돈을 태워줘요. 불에다가.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효도를 못해서 죽어서라도 내가 효도한다고 돈도 겁나 많이 태워줬는데 아니 갑자기 살아서 나타난 거죠.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시오리입니다. 한국살이 2년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온 한국살이 6년차 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 넘은 미녀들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3년 된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올라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 온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짜 근데 다 완전 미인이시네요. 아닙니다. 그럼 저 빼고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착 5년 차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오래 되셨죠? 두 분. 여기 언니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가 윤영찬. 선배님.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다들 미녀들이셔가지고 뭐 끼리끼리 모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북한 사람 처음 봐요. 아 정말요? 저도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인천 강화도에서 어르신 분들은 많이 뵀는데 여성분이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저도 처음이에요, 여성분은. 근데 북한 여성분은 이쁜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역시 아유 감사합니다. 뭔 소리예요? 북한에서 이쁜 여성분들이 많나 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바꿔서 이렇게 된 거지 북한에 있을 때는 완전 멸치였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한국인인 줄 알 것 같았어요. 외모만 봤을 때? 근데 약간의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요? 가끔 억양이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뭐 어디 다른 지역 분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영님 혹시 북한 어디 지역에서 오셨어요? 지도를 보면 제일 끝에 있는데 모서리 쪽에 함경북도라고 거기 샛별이라는 곳이 있어요. 새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예쁘네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거기 특징이 날씨가 영하 3, 40도? 그 완전 러시아 쪽이지 않나요? 맞아요.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국경 연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겨울은 어떻게 버텼어요? 겨울은 이게 적응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살게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처럼 맨다리로 북한에서 다녔다가는 얼어 죽어요. 그럼 한국 여름은 처음 느끼셨을 때 어떠셨어요? 한국 여름은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고 왜인데? 독일에서는 날씨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가지고 저는 여름 때 덥고 겨울 때 이제 추워요. 습하지 않았나요? 한국이요? 네. 오, 괜찮았어요. 나름 제일 그래도 적응하기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혹시 이제 북한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는 어때요? 다가가기 어려운 나라?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활하냐 흥미롭기도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모르잖아요. 아예 그쵸, 바깥의 그쵸. 사람이. 그렇게 궁금했어요. 김포시 그 애기봉 공원에서 그 북한을 보이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거기서도 뭐 북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봤어요. 거기 진짜 실제로 사고 있나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국경 연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보여주는 이미지라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게 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아마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딱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 전 그런 데도 가본 적 없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사냐. 왜냐면은 아예 미디어에서 나온 것도 없고 SNS도 못 하니까 망원경으로 봤어요. 우와. 그거 아셨어요? 이런 곳이 있는지? 네, 저는 자주 가봐요. 자주 가서 이제 북한이 생각날 때는 가가지고 한번 보고 이제 초심을 다시 되찾고 이러면서 외국인 친구들은 DMZ 존을 엄청 많이 간다고 들었었는데 네. 저는 대학생 때 이유 없어서 못 갔었거든요. 이게 패키지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네. 그 당시 한 10만 원을 넘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직접 여행을 오실 때 아니, 한국에 있는 교환학생분들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버킷리스트 중 하나? 근데 저 너무 신기했었던 게 폴란드 사람은 북한 여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원래 비자를 중국 통해서 받아야 먼저 중국에 가서 예. 북한으로 가고 또 다시 중국으로 가서 다시 폴란드로 가는
신기하다. 근데 비자도 중국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도 학교에서도 북한에 대한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직접 만나뵐 수 않으면은 찾아볼 때도 잘 정보가 안 나오고 궁금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 나누면은 이제 호기심이 엄청 많고 질문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일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미스테리어스한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호기심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 얘기하는 거 일본에서도 유행이고 일본의 그 제일교포 분들이 조선 국적을 가지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또 수학 여행 이런 것도 북한에 가서 결혼을 하고 요새 그 조선학교 출신 유튜버 분들도 일본에서 인기 많아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일교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친척들도 계시고 일본 사람들 하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폴란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받았던 질문은 코리아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원래 기다리세요. 남한 북한? 아직도 그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면은 꼭 물어봐요. 이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노스 코리아라고 하면 충격 먹어요. 진짜냐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한국인지 북한인지를 이렇게 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인식이 조금 높아져야 되는데 과테말라 가보고 그다음에 대만, 이제 미국, 근데 미국도 이제 거의 전국을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아봤는데 좋았어요. 원래 북한 사람들은 해외를 갈 수 없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탈북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자유를 맞아서 이 몸도 자유를 맞아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상상 못하죠. 일반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여권도 아예 없는. 여권도 없어요. 네, 그래서 외교관들, 나라 정치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갈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직경 44km만 넘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벗어나려고 하면은 통행증을 떼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통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은근 폴란드가 공산주의였을 때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때는 아직도 그때가 있었거든요. 89년도까지였으니까 우리 엄마도 기억하는 시기예요. 제가 그런 거 살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 엄마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들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정권은 비슷하니까. 저 고생 많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고생했지만 뭐 지금은 천국이죠. 어떻게 탈북하셨어요? 제가 그 태어난 시기가 이제 94년도인데 그때 그 정권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부터 배급을 주던 게 끊겨버려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를 북한에 혼자 남겨두고 탈북을 하셨어요. 부모님이요? 네. 혼자 북한 땅에 남게 된 거예요. 솔직히 뭔가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친척집들 보면은 또 다 이제 옆집은 굶어 죽어 나가고 있고 시체가 막 나오고 이런데 제가 그 친척집 한 집 한 집 가가지고 조금만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일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돌이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5살부터 떠돌이를 했고 첫 탈북 시도가 11살이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탈북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근데 가다가 또 잡힌 거예요. 그럼 러시아 쪽으로 하려고 하셨나요? 아니죠. 거기가 그 중국이랑 러시아랑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러시아면 여긴 중국이에요. 바로 그 근처여서 중국으로 먼저 탈북을 선택을 하게 됐죠. 혼자서요? 네, 그때도 혼자서 탈북을 선택을 했죠. 가다가 잡혀서 11살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이요? 네, 감방. 그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고 이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게 온 몸이 이게 뼈밖에 안 남아서 젓가락식으로 이렇게 누구도 면회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거기 안에서 계속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1년 딱 시간 지나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니까 알잖아요. 북한은 이 세뇌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또래 친구들이 나를 보면 나라 배신자, 반역자 이러면서 놀리고 하니까 그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숨막히는 거예요. 네,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또 죽을 거 다시 한번 탈북하자 해서 재탈북을 선택을 해서 13살에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일단 두 번째 탈북은 굉장히 행운이 따라줘서 먼저 탈북하신 어머니가 브로커를 보냈어요. 연락하신
하시게 되었어요? 맞아요. 근데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브로커 비용을 많이 주면 저를 두만강에서 업어서 이렇게 탈북해 줄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제 스스로 그 철조망을 뚫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브로커는 저렇게 가라라고 알려주면 혼자서 이제 앞치마 둘러싸고 이제 농장원인 것처럼 이제 하고 풀 캐는 척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을 노려가지고 그때 호각을 불어요. 북한에서는 점심시간에 빽 하고 부니까 그때 이제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가는 그 시기에 뒤통수 보면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지고 철조망 뚫고 버벅정진해서 두만강 넘었죠. 그때 넘으니까 그 두만강에 브로커가 계신 거예요. 국경에 벽이 있어요? 당연하죠. 철조망이 있고 중국 방향도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있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목숨 걸고 탈북하는 게 맞다는 게 운에 따라줘야 돼요. 가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만강을 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들었었던 게 중국에 도착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중국 도착하면은 거기서도 위험이 엄청 많다고. 맞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숨어 살아요. 그리고 매일 북송되고 이렇게 북한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분이 다 없어요. 중국에는 신분증 이런 걸 안 주니까. 제가 그 부모님이 그 완전 안쪽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국경 연선이 아니라 거기는 조선족들인데 그 와해 안쪽에 한족 쪽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곳인데 한족 쪽으로 깊게 들어가셔서 저도 같이 깊게 들어가게 됐죠. 근데 만약에 깊게 안 들어가고 연선 쪽에 있었으면 임신매매 당할 확률이 99%예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연락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쵸. 어머니랑은 이제 먼저 연락이 됐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는 돌아가신 줄 알았죠. 그러면 중국에 좀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지. 맞아요. 부모님도 지금 한국에 계세요? 네, 한국에 엄마 찾으러 한국에 왔는데 오니까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를. 원래 중국에서도 떨어져 살았어요. 1년 뒤에 아버지가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아서. 그러니까 제사 문화 아세요? 제사. 네, 제사 아시죠? 아버지 제사 하셨어요? 네, 제가 아버지 제사를 잘 이렇게 지내드리고 그리고 중국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돈을 태워줘요. 불에다가.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효도를 못해서 죽어서라도 내가 효도한다고 돈도 겁나 많이 태워줬는데 아니 갑자기 살아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다 만났죠. 그 탈북하셨을 때 한국에 대한 소문 이런 거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교과서에 나와요. 헐벗고 굶주린 나라다. 굉장히 못 산다. 미국의 식민지다. 그 한국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샛노랗다. 그러니까 노랑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고. 저 북한 생각의 한국인이었나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이 실종 짧은 옷을 입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헐벗고 굶주렸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명동 아시죠? 네. 명동 가면 거지들이 엄청 많아서 정말 굶어 죽어 나간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예 가스라이트는 해버린 거.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명동 딱 갔는데 먹거리 천국인 거예요. 거지 한 명도 없이 그냥 먹거리 천국인 거예요. 그래, 뭐야 이거? 완전 충격이었죠.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게 청바지나 어쨌든 청 데님 재질이 불법이나 조금 허가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었는데 와,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소식이고 한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것도 미국이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의 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청바지는 금물이에요. 그것도 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놈이에요, 놈. 미국의 이미지가 그 늑대 아시죠? 늑대, 승냥이. 그런 이미지를 가르쳐줘요. 그 미국인들 보면은 뭐 사람 잡아먹거나 막 그런 옷 입으면 당연히 안 되죠. 책에 써 있어요? 아니면 누가 그냥 말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건가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뭐 기독교, 선교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막 머리에다 불 지져가지고 도둑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막. 왜냐면 북한은 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이런 게 신이기 때문에 그 외의 신은 섬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선교사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종교도 아예 허락이 안 된 건가요? 헌법으로 따졌을 때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었으면 사형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한국은 못 사는 나라다 이런 네.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탈북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의 삶이잖아요. 불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한류가 들어가요.
중국을 통해서 이제 시장으로 해서 북한의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그거를 불법을 통해서 몰래 봐요. 그러면 내가 들었던 대한민국이랑 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헐벗고 굶주리면 우리처럼 빼쩍 마르든가. 그런데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보니까 현빈, 송승헌 이런 오빠야들이 나와요. 얼굴이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야, 이 나라는 내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른데? 이 오빠야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이런 몸매가 나오고 막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나오겠는데, 그리고 또 재벌 3세들이 나와요. 밥상에는 뭐 10가지 이상의 메뉴들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팩트는 뭐냐? 한 점만 먹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이 나라는 잘 사는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세뇌가 드라마 한 편을 통해서 바로 깨져요. 그리고 북한은 아직 남자가 하늘이에요. 그 대한민국 드라마에서는 그 하늘 같은 남자한테 김치 싸대기 날라. 와, 뭘 보셨길래? 이 나라는 남녀 평등이 있구나.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세뇌가 그냥 바닥에 쳐지면서 자유를 향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특히 요즘 MZ 세대들. 그럼 그걸 어떻게 보신 거예요? 불법. CD. 그쵸. 그것도 예전에는 CD를 담아서 팔았지만 단속이 계속 심해져서 SD 카드. 네, 일명 콧구멍 카드라고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검사가 오잖아요. 그럼 코 안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작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럼 핸드폰 있으셨어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800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핸드폰이. 그게 모든 게 다 감시가 들어가 있어서 인터넷이 없어요. 그것도 들었었는데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북한만의 인터넷. 아니, 북한 전문가시네. 아닙니다. 인트라넷을 통해서 자기 국내에서만 볼 수 있게끔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인터넷 들어가는 순간 김정은의 정권은 그냥 바닥을 치기 때문에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국 와서 북한 검색해 보신 적 있어요? 와, 근데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제일 궁금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뭐 장군님은 신이다라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서 뭐 원부인, 투부인, 쓰리부인 막 부인들이 막 몇 명이나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개족보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쫙 보면서 김일성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책도 접해봤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이런 나라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았었구나라는 그런 게 좀 억울함도 있고 다행이다, 그 나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북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신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씨 일가를 딱 봤을 때 욕 나오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저도 검색을 해보면서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고 안타까운 마음도 또 있었어요. 그럼 중국에서 한국 올 때 그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중국에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세뇌는 불리신 것 같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살 때는 중국도 공산주의예요. 그 북한에 대한 관심을 크게 이제 많이 안 가져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로지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거를 검색하게 됐는데 충격이었죠. 중국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제 세뇌는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권 지금 중국 거예요? 한국 거예요? 당연히 한국 거죠. 근데 네. 중국 여권도 가지신 적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탈북했어요. 그럼 중국말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국어가 한국어보다는 조금 나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어렸을 때 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한국어를 쓸 이유가 없어서 그냥 계속 중국어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는 조금 수준이 낮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구락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누가 나를 와서 잡아갈 수도 있고, 한 번 감옥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게 굉장히 누구도 못 믿겠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나도 스스로를 잘 못 믿겠는데 누구를 믿겠냐 싶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잡혀갈 일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뷰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형외과에서 한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3배 월급을 더 많이 받았어요.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전략이 최고. 북한에 있을 때도 다른 나라에 대해선 이미지는 어떻게 되세요? 동그랗게 된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 거기 보면은 나라들이 다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존재하는지 잘 몰랐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 미국 요 정도밖에 몰랐어요. 다른 나라에 대한 존재감을 아예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면 처음 이렇게 생긴 외국인 보셨을 때 조금 신기해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보다 무서웠어요. 정말 이제 코도 오똑하시고 막 눈도 이렇게 초록초록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게 미국이란 나라를 교육을 시킬 때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외계인? 처음에는 조금 공포심이 좀 느껴졌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은 다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궁금한 게 그 한국에 처음 오셔서 이거는 북한에 없는데 처음 봤다 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굉장히 귀한 건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라면이랑 김밥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싼 걸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근데 한국에 보면은 이제 드라마도 보면 굉장히 일상이 바쁘신 분이 시간이 없어서 막 김밥 뜯어 먹고 막 이제 라면 끓여가지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게 왜 초라한 거야? 저렇게 비싼 라면을 먹으면서. 그러면 북한에서 라면이나 김밥 얼마예요? 그거는 제가 북한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찾을 수가 없었던. 네. 북한에서 라면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이 나온 게 있었는데 꼬부랑면이라고 해요.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수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면만. 굉장히 귀했죠. 한국 편의점 처음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되게 이제 라면도 많고 김밥도 진짜 많고 거기 있는 음식들이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뭐 밥도 편의점 햄버거도 막 유통기한이 있고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무슨 유통기한까지 써놓고 먹냐. 심지어 한국에서 그거 1분만 지나면은 폐기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유통기한이라는 그 개념을 보면서 와 진짜 충격이었죠 그때는. 한국에 오셔서 혹시 뭐 저처럼 이제 놀라셨던 것들 다 있죠. 막 문화 차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저 근데 김밥 싼 게 비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폴란드에서는 K 식당으로 가면 김밥이 똑같이 다 비싸거든요. 10,000원 넘어요. 김밥이요? 그 한국식 요리라고 하니까 그 유행 때문에 가격을 올린 것 같긴 해요. 네, 거 봐요. 귀한 거라니까. 귀한 거라니까요. 독일에서도 한식은 엄청 비싸고 한국 식당들도 너무 인기 많고 줄 서 있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독일에서 많이 먹는 한국 음식들 뭐 떡볶이, 김밥, 라면. 그 김밥이 일본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인타운 가면 좀 비싼 것 같아요. 한국 식당이 있는데 미얀마 식당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국의 배가 이따만한 하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약간 주먹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고 완족 배인가? 배가 엄청 크니까 배가 왜 이렇게 크지? 한국에서 과일들이 다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북한에서는 과일을 교과서에서만 봤어요. 실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경 44kg 넘으면 불법이니까 사과랑 배만 먹어보고 나머지 바나나, 수박도 막 머리만한 거 이제 이렇게 그림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그 바나나도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고 있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진짜 과일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먹어보는데 충격 받은 적이 있었어요? 생각했던 맛이랑 너무 달라서. 패션 프리츠? 패션 프루트. 그 개구리알 같은 느낌? 그 안에 이렇게 딱 반을 째겼는데 뭔가 개구리알이 와드득한 느낌인데 근데 그걸 먹으면서 와 생긴 거는 겁나 못생겼는데 한국에 과일 저렴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요새 딸기 시즌이니까 3,000원? 제하상가에서? 겁나 비싼데 폴란드였으면 300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진짜 과일이 진짜 싸요. 근데 수박 한 통은 한국 돈으로 치면 3,000원, 5,000원은 살 수 있어요. 독일도 비싸요. 이제 이만한 수박도 똑같이 이렇게 5,000원, 6,000원으로 살 수 있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2만 원 넘을 때도 있어요, 수박이. 일본에서도 더 비싼가 봐요. 네, 일본에서 더 비싼 것 같아요. 딸기 그래도 10,000원은 넘을 텐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한국에 와서 저 참외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혹시 다른 나라에 참외 있을까요? 저도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요? 저도요.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맛이 비슷해요. 근데 생김새는 조금 달라. 미얀마어로 뭐지? 한국에 너무 오래 사셨어요.
미역이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미역 자체를 이렇게 굴처럼 끓여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역을 끓여 먹고 생일 때도 막 미역국 주잖아요. 처음에 뭐가 지금 바다 냄새 비린내 나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생일 때 친구나 뭐 지인이 뭐 친하는 사람들이 미역국 안 해주면은 좀 섭섭하고. 저 그거 궁금해요. 두유, 대두, 두부. 엄청 그런 종류가 많잖아요. 대두 콩으로 만든 것들. 근데 폴란드에서 많이 없으니까 사실 한국 와서 많이 먹어보게 되었는데 혹시 북한에서도 대두, 두부 이런 식재료가 많나요? 고기 대신에 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인조고기를 두부를 가지고 만들어요. 두유는 못 봤어요. 진짜 한국 오셔서 이렇게 처음 먹어봤던 음식들 아마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불고기. 근데 그 불고기가 아니에요. 국정원에 딱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뭘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불고기 먹고 싶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이미지의 불고기는 삼겹살이에요. 네, 불에 구워 먹는 고기여서 삼겹살인데 저희를 이제 불고기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불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서운했죠. 이게 무슨 불고기냐고. 그러니까 이거 불고기 맞다고 소로 만든 거 달달한 거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저씨 입맛이어가지고 해장국 좋아해요. 저도 국밥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도요. 그래요? 어머, 그러세요? 국밥 좋아하세요? 오, 뭐야? 순댓국밥. 이제 한국 산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이제 국밥으로 바꾼 것 같아요. 보통 외국 분들은 약간 불고기나 잡채나 이런 거 좀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춘천에서 살아가지고 강원도 춘천에서 어학연수생이라 1년 살다가 거기서 원룸을 살았는데 집 주인이 엄청 맛있는 순댓국 집이 있다고 해서 그 데리고 가는데 그때부터 한국 최애 음식이 순댓국이었어요. 오, 약간 술 먹고 나서 해장하기 좋은 음식들이 맞아요. 북한에서는 매운 것들 먹어요? 고춧가루 들어간.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북한과 남한이 역시 같은 민족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먹는 게 거의 비슷해요. 한식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고춧가루 필수로 들어가고 매콤한 거 좋아하고. 근데 평양식 냉면 밍밍하다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은 뭐 어디 해장국, 양평 해장국 이렇게 다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평양에서는 그 평양냉면은 평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평양냉면이에요. 그래서 평양냉면이요? 네. 그래서 평양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 굉장히 비싸잖아요, 냉면이. 그럼 북한 사람들도 안 좋아하세요? 못 먹는 못 먹어보는 음식이죠. 귀한 음식이죠. 저도 그 평양냉면을 먹어봤냐라는 그 질문에 못 봤으니까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걸레에 빨아놓은 그런 이걸 왜 먹지? 대한민국의 냉면 종류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맛있다고 잘 먹는 분들도 많아요. 먹어봤어요? 네. 어땠어요? 그냥 한국 냉면이 더 맛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 궁금하기 위해서는 한번 왜냐면 차이점은 그냥 냉면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많이 달라요? 국물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양말반 냄새? 걸레반 냄새? 아무튼 그런 퀴퀴하면서도 뭔가 밋밋한? 근데 이런 느낌 약간 처음 먹었을 때 아마 저희도 된장찌개나 처음 먹었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한 번 먹어보고 약간 궁금하니까 계속 먹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계속 먹게 되는 이런 맛이니까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 한 젓갈 먹고 안 먹었던 것 같은데. 혹시 북한에 계실 때는 어떤 곳에 사셨어요? 하모니카 알아요? 그 하모니카처럼 생긴 마을이 있는데 그런 이제 따닥따닥 연결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치면 이제 원룸 느낌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면 일단 아궁이 있어요. 부엌이라고 하죠. 바닥에 이렇게 다 가마도 앉혀놓고 해가지고 아궁이요? 아궁이. 아궁이에다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그 난방 해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오니까 뭐 막 내 방, 너 방 이렇게 다 따로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룸 정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원룸이랑은 아예 다른 느낌. 그리고 개인 공간은 있겠네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 공간이 없어요. 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벽이 있죠. 개인 공간. 우리 집 사람들만 이제 우리 집 안에서 사는 거죠. 엄청 조그만 방에서 그럼 다 같이 사셨죠? 맞아요. 한국에 오니까 막 방에서 이제 따로 자고 막 침대에서 자고 이런데 거기는 이제 바닥에다 이불 쫙 펴고 서로 이제 다 같이 누워서 자고 이런 문화였어요. 샤워 이런 거는 있어요.
샤워가 이제 웃기는 얘기지만 한국에 와서는 이제 매일 샤워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 샤워? 아니면 이제 겨울쯤 되면 한 3개월에 한 번 샤워? 한국은 뭐 그 수도꼭지 모가지 오른쪽 왼쪽 딱 돌리면 뜨거운 물, 찬물 온도 조절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뜨거운 물 한 바가지가 엄청 귀해요. 그래서 지게 지고 막 산에 가서 물 길어와서 그걸 아궁이에 불 지펴서 이제 물 끓이고 하는데 한 번 샤워하려면 그 얼마나 많이 뛰어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샤워를 많이 못했어요. 양치도 제가 탈북해서 양치를 했어요. 그전에는 잘... 네, 그전에는 그냥 소금물에다가 이제 가글 정도. 이게 다 들어보니까 다 완전 영화에서만 이렇게 나와있어요. 누가 만드는 얘기 같아요, 저희한테. 진짜 상상도 못해요. 와,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힘들게 사셨네요. 근데 지금 이 시각도 또 거기서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럼 한국에서 집을 살아봤을 때 어떻게 느꼈었는지. 일단 한국 집은 전기가 24시간 끊기질 않아요. 그리고 물도 24시간 끊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언제 밥 해 먹고 싶으면 밥 해 먹고, 언제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언제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그리고 겨울철이 돼도 이제 반팔 입고 집에 앉아 있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인생 성공했구나.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에 인해서 와, 진짜 내가 인생을 성공했구나. 머리도 막 샴푸를 하면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양재물로 만든 비누가 있어요. 비누로 씻어요? 네, 그 비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씻으면 사자처럼 이렇게 머리가 쫙 불어오르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샤워하거나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돈만 열심히 벌면 돼요. 전기가 많이 끊으셨어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을 길어서 아궁에 물을 끓이고 저녁에는 이제 그 등잔불 이런 걸 가지고 집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약간 원룸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고층 그런 건물이 잘 없나요? 고층 건물도 있긴 한데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요. 못 사는 사람이 고층으로 간다고요? 네. 왜냐면 전기가 없으면 그거를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쵸. 갔다가 삶이 힘들고 벅찬데 거기까지 올라갔다 오면은 완전 더 힘들잖아요. 북한 아파트에는 대한민국에 없는 게 있어요. 아궁이에요. 그 굴뚝 있잖아요. 위험할 텐데 엄청. 위험하죠.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아궁이에 불 지피고 난방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의 아파트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 오니까 뭐 살까기 다이어트 막 돈 내가면서 헬스장 가서 헥헥거리면서 운동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고충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살까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살까기 다이어트. 물도 거기까지 길어 올라가야 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 인기가 가장 많은 층이 3층. 3층. 네, 왜냐면 1층은 도둑이 많아서 훔쳐가니까. 2층은 그렇고, 근데 3층은 그나마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적당한 거기서 이제 탈을 피하고. 맞아요, 북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오셨을 때 집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었어요?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런 게 달랐다 이런 거. 전 한국 처음 와서 신기했던 거는 김치 냉장고예요. 너무 아직 없어요. 진짜 제 로망이에요. 김치. 이 김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따로 이 김치 위해서 이렇게 냉장고 만드는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거는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그 땅에다가 숨었다고 김치를.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 전부 다들 아시네. 그 사랑해 보시자. 이동혁 씨. 야, 역시. 북한에서는 그 냉장고가 있어도 어차피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모양식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땅을 이제 파가지고 거기에 땅굴처럼 만들어서 김치 냉장고처럼 이제 보관을 해요. 창고처럼. 한국 집들 보면은 옵션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오피스텔 가면은 옵션이 또 많고 아니면 주방은 대부분 옵션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그냥 집이 어떻게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풀 옵션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냥 아예 어떤 옵션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통 비어있는. 네, 그냥 비어있는 집이에요. 주방은 그냥 일단 직접 벽은 다 이렇게 떼야 돼요. 진짜요? 네, 이제 벽은 떼서 이제 벽 직접 이렇게 뭐 원하는 색깔로 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직접 이렇게 꾸며서 주방도 직접 뭐 아이키아나 아니면 어떤 가구샵 가서 이제 사고 직접
설치하고. 월세여도? 네. 전세 문화 같은 경우. 전세 문화가 아예 없어요. 독일에서는. 전세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냥 돈 내고 그 돈 다시 받고 근데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뭐지? 이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1년, 2년 계약이 따로 없어요? 없어요. 매매만 있어요? 네, 근데 1년, 2년 계약은보다 그냥 이제 매월 이렇게 내면서 나가고 싶을 때만 이제 3개월 전에 말씀드리고 이제 나가도 돼요. 이게 기간 없어요. 한번 찾아서 잡았어요, 이 집. 매매는 잘 안 해요, 독일 분들은. 이제 독일 분들은 그냥 월세 잘 내고 비어있는 집인데 피땀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꾸미고 싶은 만큼 꾸몄는데 나가기 너무 마음 아프죠. 그쵸. 그래서 저도 아기 때 태어났던 집들은 아직도 우리 엄마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월세예요? 월세요.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월세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전 제가 신기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폴란드 되게 옆에 나라 약간 되게 그니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왜 다르죠? 이렇게 다르지? 똑같은 유럽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월세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방을 뜯어서 가요. 이제 만약에 그 집 이제 나가게 되면은 벽에 붙여 있는 히터 빼고 다 떼요. 여쭤볼 수는 있어요. 혹시 그 만약에 주방은 가지고 가기 싫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사 오는 분한테 제 주방은 어떠세요? 정말요? 잠시만요. 이거 남는 게 이득인데. 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조금도 내요? 없어요. 보증금이 없고 처음 이사 갈 때는 3개월 월세 내고 그거 약간 보증금처럼 보면 돼요. 돌려받아요? 아니요. 에? 끝. 바이바이. 근데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하겠네요, 그러면?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우리 엄마도 제가 우리 엄마 집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저 지금 약간 문화 충격이에요. 유럽 충격. 근데 저 폴란드에서 계약이 끝날 때마다 집을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2년마다 집을 바꿨었어요. 그럼 주방 들어가요? 주방 항상 있어요? 저 항상 풀옵션이긴 했어요. 엄마랑. 풀옵션?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가구도 안 사고 한국 원룸처럼 저는 엄마랑 투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이렇게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집을 어떻게 구하나요? 일단은 뭐 나라에서 배치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면 나라에서 또 그걸 또 뺏어갈 수도 있는, 집은 살 수도 있지만 뺏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모니카 마을이 이제 나라에서 배정해준 그런 집이에요. 근데 북한은 집이 굉장히 싸요. 저희 집에 예전에 그 독집을 하나 썼었었는데 그 집이 막 옥수수 막 뭐 100kg?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과 바꿀 수 있고. 식품으로 바꿔요? 네네, 그렇게 바꿨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돈은 어떻게 써요, 북한에서? 지폐로 써요? 카드 없죠? 카드 없어요, 카드. 네. 카드 없어요. 삼성페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달러, 중국 화폐. 근데 미국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중국 화폐를 사용해요. 근데 그 이유가 북한 돈의 가치가 없고 북한 돈은 계속 이제 그 화폐 개혁을 해요. 그래서 화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서 이제 외국 돈을 쓰는데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못 뽑아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쌀 100kg, 뭐 200kg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오히려 부자들은 금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인데도 자본주의 문화인 거죠. 어이가 없는 게 뭔가 완전 다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법의 나라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의 천국이에요. 시장에서 쇼핑할 때는 돈으로 사요? 아니면 옥수수 같은 걸로? 시장에서 살 때는 이제 돈으로 사요.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옥수수, 돈이 없으면 이제 옥수수 메고 가거나. 오늘 진짜 제가 처음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북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했고 오늘 처음 들었던 소식이 또 너무 많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마음 아프기도 해요. 이제 그거 다른 분들 그렇게 힘든 것도 상상도 하고 그리고 엄청 밝은 성격이신데 괜히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엄청 오셨는데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또다시 깨달으니까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느낌?
다 이제 맞아요. 귀하다고 하셨는데 네. 아 이게 귀한 거였네. 다시 깨닫게 느낀 것도 있고 네. 자유로운 삶이 이만큼 귀하구나. 새로운 삶 사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에 오셔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금 행복해 보이시고 네.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운이 따른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또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